강민주는 차가운 수술대 앞에 섰다. 그의 시선은 수술대 위에 놓인 작고 하얀 생명체에 고정되어 있었다. 녀석은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였다. 털은 보드라웠고 작은 코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하지만 녀석의 눈은 달랐다. 한쪽 눈은 옅은 푸른색이었고 다른 한쪽 눈은 깊은 갈색이었다. 오드아이.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메스를 든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3년 전의 그날 이후 민준의 감정은 얼어붙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그 상처는 민준을 차갑고 이성적인 의사로 만들었다. 그의 삶에서 감정은 사치였다. 그는 오직 차가운 이성과 논리만으로 살아갔다. 이곳 유기동물 보호소의 수의사로서 그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안락사였다. 희망 없는 생명들에게 고통 없는 마지막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민준이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이었다. 강아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드아이라 입양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어제부터 한 마리도 입양되지 않아서 안락사 처리 예정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아지의 작은 몸에 마취제를 투여할 준비를 했다. 주사 바늘이 강아지의 피부에 닿으려던 찰나 강아지는 작은 몸을 움찔하더니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녀석의 오드아이는 민준의 얼어붙은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 눈빛 속에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애원하는 듯한 알 수 없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민준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간호사가 의아한 듯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강아지의 눈빛은 민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민준의 눈에 강아지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목걸이가 들어왔다. 목걸이는 작고 낡았지만 작은 금속 태그가 달려 있었다. 민준은 무심코 목걸이를 만져보았다. 태그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글씨는 오랜 세월이 흘러 마모되어 거의 알아보기 힘들었다. 민준은 손가락으로 글씨를 더듬었다. 이하연을 찾아주세요.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하연. 그 이름은 민준의 모든 감정을 흔들어 놓았다. 이하연은 민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똑똑하고 밝고 사랑스러웠던 하연이는 3년 전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의 실종은 민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민준은 그 이후로 세상과 담을 쌓았다. 하연이의 이름은 민준에게 금기어였다. 그는 하연이를 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지금 이 작고 하얀 강아지의 목걸이에 하연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민준은 주사 바늘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안 돼. 이 강아지는 안락사 시킬 수 없어.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강아지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안락사 시키는 것이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간호사가 놀란 듯 말했다. 민준은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강아지는 민준의 품에 안기자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민준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작은 혀가 민준의 차가운 뺨에 닿자 민준의 심장 속에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민준은 강아지의 목걸이를 다시 한번 살폈다. 이하연을 찾아주세요. 이 목걸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터였다. 이 강아지는 안락사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돌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 이하연, 그녀를 찾아야 합니다. 이 강아지가 그녀에게로 가는 유일한 실마리일지도 모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는 듯했다. 간호사는 민준의 변화에 놀라워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냉철하고 무감각했던 강민준 수의사가 한 마리의 강아지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그녀는 민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민준은 강아지를 데리고 자신의 숙소로 향했다. 그는 강아지에게 따뜻한 물과 먹을 것을 주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먹이를 먹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는 듯했다. 민준은 강아지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털은 부드러웠고 따뜻했다. 민준은 강아지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오드아이의 푸른 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기 때문이었다. 별은 민준의 숙소에서 얌전히 지냈다. 녀석은 민준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민준이 책을 읽을 때면 그의 발치에 웅크려 앉아 있었고, 민준이 잠이 들면 침대 옆에 웅크려 잠들었다. 별의 존재는 민준의 삶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었다. 민준은 별을 보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별은 민준에게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별에게도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있었다. 별은 종종 알 수 없는 슬픈 소리로 낑낑거리곤 했다. 그리고 특정 소리, 특히 높은 굉음이나 날카로운 금속음에는 온몸을 떨며 구석으로 숨곤 했다. 마치 과거의 끔찍한 일을 겪은 듯했다. 민준은 별의 그런 행동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별의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 이하연. 이 모든 것들이 민준의 뇌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민준은 하연이의 실종에 대한 정보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다. 3년 전 하연이는 평범한 대학원생이었다. 그녀는 동물 행동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졸업 후에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 수사도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되었다. 민준은 하연이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하연이의 실종은 민준에게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민준은 별의 목걸이에 새겨진 이하연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구를 다시 한번 살폈다. 이 문구는 누가 새긴 것일까? 그리고 왜 이 강아지의 목걸이에 하연이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걸까? 민준은 별이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별은 하연이의 실종과 관련된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민준은 하연이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사진첩 속 하연이는 늘 밝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동물들을 사랑했고 항상 약한 생명체들을 돌봤다. 민준은 하연이가 키우던 작은 강아지 콩이의 사진을 발견했다. 콩이는 하연이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던 강아지였다. 사진 속 콩이는 별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털 색깔, 눈빛, 심지어 작은 몸집까지. 민준의 심장이 다시금 격렬하게 뛰었다. 별은 콩이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하연이의 강아지. 콩이가 살아 돌아온 것이었다.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민준에게 별은 콩이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준 것이었다. 민준은 별을 품에 안았다. 콩이 살아있었구나. 별은 민준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다. 녀석의 눈에서도 희미한 눈물이 흐르는 듯했다. 민준의 마음에 메말랐던 감정들이 다시금 샘솟기 시작했다. 그는 별을 통해
하연이와의 연결고리를 다시 찾은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피어올랐다. 콩이는 어떻게 민준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콩이가 사라진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모든 것 뒤에는 분명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을 터였다. 민준은 이제 콩이의 과거를 찾아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콩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 민준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연이에게 속죄하는 일이기도 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비장한 결의가 피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콩이와 하연이를 위해 그는 싸워야만 했다. 아니, 콩이의 존재는 민준의 메마른 일상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냉담했던 그의 마음은 콩이의 작은 온기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렸다. 민준은 콩이의 몸에서 발견한 목걸이, 태그의 글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하연을 찾아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민준은 콩이가 하연이의 실종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민준은 콩이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하연이의 실종 당시 수사 자료를 다시 찾아보았다. 경찰은 하연이가 단순히 가출했거나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민준은 그 결론에 동의할 수 없었다. 하연이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사랑하는 동물들을 버릴 리 없는 아이였다. 민준은 하연이의 주변을 다시 탐문하기 시작했다. 하연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그녀의 연구실,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을 찾아다녔다. 콩이는 민준의 탐문에 동행했다. 녀석은 민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때로는 알 수 없는 행동으로 민준에게 단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연이의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콩이는 마치 익숙한 곳인 양 연구실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녀석은 책상 아래 구석진 곳으로 가더니 작은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민준은 콩이가 가리키는 곳을 살폈다. 그곳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수첩은 하연이의 것이었다. 수첩 안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동물 행동에 대한 관찰 기록과 함께 알파바이오라는 제약회사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했다. 하연이는 알파바이오가 진행하는 비밀스러운 프로젝트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특히 그들이 동물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유전자 실험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수첩 곳곳에는 유전자 조작, 돌연변이, 부작용 등의 단어들이 붉은 펜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알파바이오. 그곳은 국내 최대의 제약회사 중 하나였다. 민준은 알파바이오가 유전자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리고 하연이가 그 실험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섬뜩함을 느꼈다. 혹시 하연이의 실종이 이 알파바이오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52번, 강아지. 불완전한 유전자, 하지만 놀라운 지능, 위험해, 구해야 해.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푸른 눈과 갈색 눈을 가진 작은 강아지의 모습이었다. 콩이었다. 민준은 수첩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콩이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알파바이오의 유전자 실험 대상이었고 하연이가 구하려 했던 바로 그 강아지였던 것이다. 민준은 콩이를 품에 안았다. 콩이는 민준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다. 민준은 콩이의 오드아이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하연이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했다. 민준은 이제 하연이의 실종과 콩이의 과거가 모두 알파바이오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 놓여 있음을 깨달았다. 한편 알파바이오의 연구실에서는 차갑고 냉혹한 분위기가 흘렀다.
김도진 대표는 연구원들을 독촉하며 새로운 유전자 조작 프로젝트를 강행하고 있었다. 김도진은 태양과 같은 존재였다. 그는 빛나는 성공과 명성을 쫓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윤리 따위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직 성공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52번, 강아지는 어떻게 됐지? 아직도 못 잡았나? 쓸모없는 놈들 녀석은 우리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증거야. 반드시 회수해야 해. 김도진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연구실을 울렸다. 연구원들은 김도진의 압박에 시달렸다. 52번, 강아지는 알파바이오의 초기 유전자 실험의 결과물이었다. 녀석은 다른 실아름체들과는 달리 놀라운 지능과 감정이입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돌연변이 증상을 보여 알파바이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녀석은 실험실을 탈출했고 알파바이오는 녀석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하연 연구원은 어떻게 처리했지? 김도진의 시선이 한 연구원에게 향했다. 연구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연구 자료도 파기했습니다. 김도진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좋아. 완벽하게 처리해. 우리 프로젝트에 방해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어. 그때 김도진의 비서가 급히 연구실로 들어섰다. 대표님, 52번 강아지의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민준이라는 수의사가 녀석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김도진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강민준, 그는 하연이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김도진은 민준이 콩이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에 강한 불길함을 느꼈다. 강민준을 주시해. 녀석이 52번 강아지와 이하연에 대해 알아내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해. 민준은 하연이의 수첩과 콩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콩이는 민준의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민준은 콩이의 오드아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민준은 수첩에 적힌 하연이의 글씨를 다시 읽어 내려갔다. 콩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다. 녀석은 나의 연구이자 나의 희망이다. 알파바이오의 비윤리적인 실험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다. 나는 콩이를 지켜야 한다. 녀석이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민주는 수첩을 품에 안았다. 하연이는 콩이를 통해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콩이는 하연이의 마지막 유산이자 그녀의 복수를 위한 도구였다. 민주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는 콩이를 보호하고 하연이가 남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것은 하연이를 위한 일이고 콩이를 위한 일이며 그리고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한 일이었다. 민주는 콩이를 품에 안고 굳게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싸워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생명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워야 했다. 민준의 눈빛은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의 손에는 하연이의 마지막 유산인 수첩이 그리고 그의 품에는 하연이의 마지막 희망인 콩이가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갑고 무감각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쫓는 투사이자 약한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였다. 민준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알파바이오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민준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콩이와 함께라면 그 어떤 벽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콩이와 하연이의 수첩은 민준에게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어주었다. 알파바이오,
그리고 그들의 비윤리적인 유전자 실험, 이 모든 것이 하연이의 실종과 콩이의 기이한 과거를 설명하는 열쇠였다. 민주는 콩이의 오드아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녀석의 푸른 눈과 갈색 눈은 마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듯했다. 민주는 이제 콩이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하연이가 남긴 소중한 증거이자 그녀의 복수를 위한 존재임을 확신했다. 민주는 하연이의 수첩을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첩에는 알파바이오의 유전자 실험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함께 실험 대상 동물들의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52번 강아지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콩이의 정보는 민준의 심장을 아프게 했다. 콩이는 가장 성공적인 실험체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부작용을 안고 있는 존재였다. 하연이는 콩이의 건강을 걱정하며 녀석을 실험실에서 몰래 빼내려 시도했던 기록을 남겼다. 민주는 수첩에 적힌 내용들을 토대로 알파바이오의 유전자 실험실 위치를 추정했다. 하연이는 알파바이오의 비밀 연구소가 도심 외곽에 버려진 공장 지하에 숨겨져 있다고 추정했다. 민주는 콩이를 데리고 그 공장으로 향했다. 콩이는 민준의 옆에서 얌전히 걸었지만 공장 근처에 다다르자 불안한 듯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콩이 역시 그곳의 끔찍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버려진 공장은 낡고 음침했다. 깨진 유리창과 녹슨 철문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공장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주는 콩이의 안내를 따라 공장 안을 헤쳐나갔다. 콩이는 특정 구역에서 멈춰 서더니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곳은 낡은 철문이 굳게 닫혀 있는 곳이었다. 철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민주는 철문을 자세히 살폈다. 문은 낡았지만 최신식 전자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수의사 경험을 살려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 시도했다. 그의 손은 섬세하고 능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잠금 장치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린 것이었다. 콩이는 민준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민준의 얼굴을 스쳤다. 길고 어두운 통로가 이어졌고 통로 끝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준은 콩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통로를 따라 걸었다. 통로 끝에 다다르자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알파바이오의 비밀 유전자 실험실이었다. 실험실 안은 차갑고 기계적인 소리로 가득했다. 수많은 케이지 안에 작은 동물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실험대 위에는 알 수 없는 장치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복잡한 유전자 구조도가 그려져 있었다. 민주는 실험실의 끔찍한 광경에 경악했다. 이곳에서 하연이가 끔찍한 실험을 당했고 콩이가 고통받았던 것이다. 민주는 실험실 안을 둘러보았다. 하연이의 수첩에 기록된 내용들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했다. 그때 콩이가 특정 케이지 앞으로 달려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케이지 안에는 털이 엉망이 된 채 겁에 질린 눈으로 콩이를 바라보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갇혀 있었다. 녀석은 콩이와 같은 종류의 강아지였다. 콩이는 케이지 앞에서 코를 비비며 낑낑거렸다. 마치 친구를 만난 듯했다. 민주는 콩이의 행동을 보고 녀석이 이 실험실에서 함께 실험을 당했던 친구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케이지 문을 열어 갇혀있던 강아지를 꺼내주었다. 강아지는 민준의 품에 안기자 온몸을 떨었다.
민주는 강아지를 진정시키며 주변을 살폈다. 실험실 한쪽에는 하연이의 연구실이 있었다. 연구실 안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만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북 하나가 놓여 있었다. 노트북은 꺼져 있었지만 민주는 그 안에 하연이가 남긴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민주는 노트북을 켜려 했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배터리가 방전된 듯 했다.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실험실 구석에서 낡은 충전기를 발견했다. 민주는 충전기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노트북 화면에 불이 들어오자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민주는 하연이가 남긴 수첩을 다시 살폈다. 수첩 어딘가에 암호가 적혀 있을 터였다. 민주는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희미하게 적힌 숫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하연이의 생일이었다. 민주는 그 숫자를 노트북에 입력했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파일들이 열렸다. 파일 안에는 하연이가 알파바이오의 비윤리적인 유전자 실험을 폭로하기 위해 찍은 영상들과 녹음 파일, 그리고 상세한 보고서들이 들어있었다. 영상 속에는 끔찍한 실험 과정과 김도진 대표의 지시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녹음 파일 속에는 하연이가 김도진에게 항의하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실험실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삐익. 민주는 깜짝 놀랐다. 누군가 침입자를 감지한 것이었다. 민주는 서둘러 노트북에 담긴 자료들을 자신의 USB에 옮겨 담았다. 그때 실험실 문이 열리더니 김도진의 부하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거기서 강민준 감히 우리 회장님의 비밀을 캐내려 하다니. 남자들의 목소리가 실험실을 울렸다. 민주는 콩이와 구출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재빨리 숨었다. 김도진의 부하들은 실험실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는 이곳에서 잡히면 안 되었다. 하연이가 남긴 이 모든 증거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때 콩이가 민준의 품에서 벗어나 남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콩이는 남자들의 발을 물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남자들은 콩이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비명을 질렀다. 콩이는 남자들을 유인하며 민준에게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었다. 콩이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얻은 놀라운 지능과 민첩성을 발휘하며 남자들을 농락했다. 콩기 안 돼. 민준은 콩이를 불렀지만 콩이는 민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비장했다. 콩이는 민준을 향해 짧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다시 남자들을 향해 돌진했다. 마치 민준에게 어서 도망쳐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민준은 콩이의 희생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콩이를 두고 도망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 민준은 구출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실험실 뒤편의 비상구를 찾아 달렸다. 비상구는 굳게 닫혀 있었지만 민준은 수의사로서 익힌 지식으로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민준의 얼굴을 스쳤다. 민준은 구출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숲속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콩이의 울음소리와 남자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민준은 숲속을 달리며 콩이에게 속삭였다. 콩이, 내가 반드시 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야.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콩이의 희생은 민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콩이의 희생을 통해 얻은 이 모든 증거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민준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그의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알파바이오의 비밀 실험실을 탈출한 민준은 품에 안긴 작은 강아지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콩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는 반드시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콩이가 희생을 감수하며 자신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었을 때 녀석의 눈빛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민준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는 하연이의 수첩과 USB에 담긴 증거들을 꽉 쥐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되어야만 했다. 민준은 구출한 강아지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별은 콩이와 같은 오드아이를 가지고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지만 민준의 품에서 떨지 않았다. 아마도 콩이와 같은 실험체였을 터였다. 민준은 별을 품에 안고 숲속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어둠 속에서 김도진의 부하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민준의 눈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오래된 폐가를 발견한 것이었다. 민준은 폐가 안으로 몸을 숨겼다. 폐가는 낡고 허름했지만 김도진의 부하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민준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별은 민준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다. 그때 폐가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김도진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폐가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민준은 숨을 죽였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들은 민준을 찾고 있었다. 민준은 폐가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52번 강아지는 놓쳤지만 강민준이 가지고 있는 USB는 반드시 회수해야 해. 그 안에 회장님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어. 김영호 박사는 어떻게 됐지? 처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강민준뿐이야. 녀석을 잡으면 모든 증거는 사라질 거야. 민준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김영호 박사가 정말 죽었다니. 그리고 김도진이 이 모든 일의 배후였다. 민준은 김도진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반드시 김도진의 죄를 세상에 알려야 했다. 부하들은 폐가를 샅샅이 뒤졌지만 민준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결국 폐가를 떠났다. 민준은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가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폐가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소리의 근원을 찾아 다가갔다. 폐가 안쪽 구석에는 낡은 지하실 문이 있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민준은 지하실 문을 열려 시도했다. 낡은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겨우 열렸다. 지하실 안은 어둡고 습했다. 민준은 휴대폰 불빛에 의지에 안으로 들어섰다. 지하실 한쪽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상자들을 살피던 민준은 문득 익숙한 로고를 발견했다. 알파바이오. 상자 안에는 알파바이오의 실험 도구들과 함께 낡은 서류들이 가득했다. 민준은 서류들을 꺼내 살폈다. 서류들은 알파바이오의 초기 유전자 실험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연이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하연이는 알파바이오의 유전자 실험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실험의 윤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특히
52번 강아지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었다. 52번 강아지는 하연이가 가장 아꼈던 실험체였다. 하연이는 녀석에게 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녀석의 건강을 위해 몰래 약을 먹이기도 했다. 서류들 사이에서 민주는 하연이의 마지막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하연이가 김도진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연이는 알파바이오의 불법적인 실험을 폭로하려 했지만 김도진이 그녀의 가족들을 협박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던 것이다. 하연이는 결국 콩이를 살리기 위해 실험실을 탈출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김도진에게 붙잡혔던 것이다. 일기장에는 하연이가 콩이에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부르며 콩이에게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연이는 자신에게 마지막까지 진실을 알리려 노력했고 콩이를 통해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다. 콩이가 자신을 찾아왔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콩이는 하연이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남았던 것이다. 그 순간 지하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김도진의 부하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민주는 서둘러 일기장과 서류들을 챙겨 숨었다. 부하들은 지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지하실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부하들이 민준이 숨어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민준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별이 민준의 품에서 벗어나 남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별은 작은 몸으로 남자들의 발을 물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남자들은 별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비명을 질렀다. 별은 콩이처럼 유전자 조작을 통해 얻은 놀라운 지능과 민첩성을 발휘하며 남자들을 농락했다. 별아, 안 돼. 민준은 별을 불렀지만 별은 민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비장했다. 별은 남자들을 유인하며 민준에게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었다. 마치 콩이의 마지막 모습을 재현하는 듯했다. 민준은 별의 희생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별을 두고 도망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 민준은 별에게 속삭였다. 별아, 내가 반드시 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야. 민준은 별이 남자들을 유인하는 틈을 타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폐가를 벗어나 읍내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그의 뒤에서는 별의 울음소리와 남자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민준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그의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읍내의 불빛이 눈앞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민준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경찰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경찰서 안은 한산했지만 민준의 등장에 당직 경찰관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되어 있었고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USB와 하연이의 일기장이 꽉 쥐어져 있었다. 경찰관님, 급합니다. 알파바이오의 불법 유전자 실화론과 살인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경찰관은 민준의 말에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무슨 일입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민준은 USB와 일기장을 내밀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알파바이오의 김도진 대표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증거입니다. 제 친구 이하연 연구원과 김용호 박사가 이 모든 진실을 밝히려다 희생당했습니다. 경찰관은 민준의 손에서 USB와 일기장을 건네받아 내용을 확인했다. USB 안의 자료들과 일기장의 내용들을 본 경찰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경악과 함께 충격으로 가득 찼다.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상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곧이어 강력계 형사들이 경찰서로 달려왔다. 그들은 민준의 진술을 들었고 USB와 일기장에 담긴 증거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알파바이오의 비윤리적인 유전자 실험, 하연이의 실종, 김용호 박사의 죽음, 그리고 김도진 대표의 모든 비리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언론에도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 국민이 경악했다. 거대 제약회사의 추악한 비리와 용기 있는 한 남자의 고발은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김도진 대표는 즉시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공범들도 함께 구속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민준은 경찰서에서 모든 진술을 마치고 나왔다. 그는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마음속은 한결 가벼워졌다. 하연이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콩이와 별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했다는 사실에 민준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빛을 찾아냈고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냈다. 알파바이오의 비밀 실험실에서 탈출한 민준은 품에 안긴 별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콩이의 희생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폈다. 민준의 손에는 하연이의 수첩과 USB가 꽉 쥐어져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콩이와 하연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는 반드시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민준은 별을 품에 안고 숲속을 벗어나 읍내로 향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은 그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이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김도진의 추악한 얼굴과 하연이의 슬픈 눈빛, 그리고 콩이의 비장한 마지막 모습만이 떠올랐다. 읍내에 도착하자 민준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따라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든 증거들은 하루빨리 세상에 공개되어야 했다. 경찰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민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땀과 먼지로 범벅된 얼굴, 찢어진 옷, 그리고 온몸에 난 상처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경찰관님 긴급합니다. 알파바이오의 김도진 대표가 불법 유전자 실험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저에게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당직 경찰관은 민준의 모습에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진정하십시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민준은 주저하지 않고 손에 든 USB와 하연이의 수첩을 내밀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제 친구 이하연 연구원과 김용호 박사가 이 모든 진실을 밝히려다 희생당했습니다. 이 여자의 죄를 밝혀주십시오. 민준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경찰관은 민준의 손에서 USB와 수첩을 건네받아 내용을 확인했다. USB 안의 파일들과 수첩의 빽빽한 글씨들을 본 경찰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상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강력계 형사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들이 경찰서로 달려왔다. 그들은 민준의 진술을 들었고 USB와 수첩에 담긴 증거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알파바이오의 비윤리적인 유전자 실험, 멸종 위기종 동물들을 이용한 잔혹한 실험,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하연이의 살해와 김영호 박사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언론에도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 국민이 경악했다. 거대 제약회사의 추악한 비리와 한 남자의 용기 있는 고발은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김도진 대표는 즉시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공범들도 함께 구속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민주는 경찰서에서 모든 진술을 마치고 나왔다. 그는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한결 가벼워졌다. 하연이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콩이와 별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했다는 사실에 민주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빛을 찾아냈고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민준 씨. 담당 형사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옆에는 별이 얌전히 앉아 있었다. 별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숨으려 하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별은 민준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다. 민준은 별을 품에 안고 경찰서를 나섰다. 세상의 관심은 온통 알파바이오 사건에 쏠렸다. 언론은 민준의 용기와 하연이의 희생을 대서특필했다. 많은 사람들이 민준에게 찬사를 보냈고 그의 행동에 감동했다. 민준은 유명해졌지만 그는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그저 조용히 하연이와 콩이의 뜻을 이어받아 살아가고 싶었다. 민준은 경찰에 의해 구출된 다른 실험 동물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소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콩이처럼 오드아이를 가진 강아지들, 기형적인 몸을 가진 고양이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작은 동물들이 가득했다. 민준은 그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김도진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준은 녀석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보살피는 데 전념했다. 그는 모든 동물들에게 콩이처럼 따뜻한 이름을 지어주었다. 별은 민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그가 동물들을 돌보는 것을 도왔다. 녀석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큰 위안이 되어주었다. 불안해하는 강아지들을 안심시키고 고양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 알파바이오의 불법 유전자 실험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시위를 벌였고 정부는 동물복지법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는 이 모든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 실험의 위험성과 동물 생명의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어느 날, 민주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하연이의 어머니였다. 하연이의 어머니는 민준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민준아, 우리 하연이가 그렇게 갔을 줄이야. 고마워. 우리 하연이의 억울함을 밝혀줘서 정말 고마워. 민준은 하연이의 어머니를 품에 안았다. 그는 하연이의 어머니에게 하연이의 수첩과 콩이의 이야기를 전했다. 하연이의 어머니는 콩이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 콩이도 그렇게 고통받았을 줄이야.
하연이의 어머니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아, 이제 너는 우리 하연이의 유일한 희망이야. 콩이도 너를 통해 우리 하연이의 뜻을 이어나가고 싶었을 거야. 이제 네가 우리 하연이의 빈자리를 채워주렴. 민준은 하연이의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하연이의 어머니와 함께 하연이의 뜻을 이어받아 동물들을 보호하고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민준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다. 민준은 하연이의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슬픔과 안도감을 토해냈다. 그는 이제 홀로가 아니었다. 하연이의 어머니는 민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민준은 그녀를 통해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꼈다. 그들은 함께 하연이의 흔적을 따라갔다. 하연이가 즐겨 찾던 카페, 자주 산책하던 공원, 그리고 그녀가 봉사하던 유기견 보호소. 그 모든 곳에서 하연이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다. 별은 민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다. 녀석은 이제 완전히 민준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별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녀석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생기가 느껴졌다. 민준은 별을 보며 콩이를 떠올렸다. 콩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민준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다. 알파바이오 사건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도진 대표는 횡령, 배임, 동물학대 및 살인교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알파바이오는 회생불능 판정을 받고 파산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생명권과 윤리적인 과학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생명윤리심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민준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유명세를 이용하기보다 하연이와 콩이의 뜻을 이어받아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유기동물 보호소의 수의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의 작은 작업실을 리모델링하여 하연이의 별이라는 이름의 작은 동물병원을 열었다. 하연이의 별은 일반적인 동물병원과는 달랐다. 이곳은 상처받고 버려진 동물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곳이었다. 하연이의 별은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민준의 진심 어린 보살핌과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고 후원금도 답지했다. 하연이의 별은 단순한 동물병원이 아니라 사랑과 치유,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별은 하연이의 별의 마스코트였다. 녀석은 민준의 곁에서 그가 동물들을 치료하는 것을 도왔고, 때로는 아픈 동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다. 별은 콩이의 지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했다. 녀석은 민준의 말을 척척 알아들었고 민준의 감정을 읽는 듯했다. 별의 오드아이는 여전히 신비로웠지만 그 눈빛은 이제 깊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민준은 하연이의 별, 마당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있는 별을 보았다. 아이들은 별의 오드아이를 신기해했고 별은 아이들의 손길에 기분 좋은 듯 몸을 비볐다. 민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삶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의미하는 눈물이었다. 민준은 별을 품에 안았다. 별아, 콩이도 너를 보며 기뻐할 거야. 하연이도. 민준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그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오랜 시간 동안 민준을 옥죄었던 죄책감과 슬픔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세월이 흘러 민준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하연이의 별은 더욱 번성하여 전국적인 동물 구조 및 치료센터로 성장했다. 수많은 동물들이 민준의 보살핌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준의 이야기에 감동하여 동물보호 운동에 동참했다. 민준은 동물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알리는 산증인이 되었다. 별은 민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민준만큼이나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민준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별은 준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준은 하연이의 별 마당에 앉아 별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민준의 장례식은 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 치러졌다. 수많은 동물보호 운동가들과 하연이의 별에서 새 삶을 찾은 동물들의 가족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사람들은 민준을 동물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민준의 삶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는 그 비극을 통해 성장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동물을 위해 싸웠고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 하연이의 별은 민준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뜻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운영되었다. 민준의 제자들이 그의 정신을 계승하여 상처받은 동물들을 돌보고 동물보호 운동에 앞장섰다. 하연이의 별은 영원히 민준과 하연이, 그리고 콩이와 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남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밤, 하연이의 별, 마당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곳에는 민준과 하연이, 그리고 콩이와 별의 사랑과 희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가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